자, 이제 정태근 팀장과 함께 시장 개장을 준비하겠습니다. 20분 앞으로 다가왔는데 오늘은 어떤 포인트를 먼저 잡고 갈까요? 네. 일단은 그 전에 제가 그 김용민 님 아까 전에 남한강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를 하시면서 제가 엉뚱한 생각을 했는데 무슨 생각? 그 남한강 물을 끓여가지고 그걸 식히지 말고 그 열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걸 차라리 발전을 할 수 있는 그걸 이용한 게 물로? 그러니까 조금 전에 그 순천에 데이터 센터가 있는데 그 데이터 센터에서 발생된 열이 열을 너무 가지고? 있다 보니까 남한강 물을 식힌다 그랬잖아요. 네. 더운 걸. 그걸 식히지 말고 그 발생되는 열을 이용해가지고 차라리 발전 쪽으로 활용을 하면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어차피 태양광도 그런 원리잖아요. 창의성은 좋은데 그 열이 이제 항온적으로 계속 그 뜨겁게 나오느냐.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에너지 컴퓨터 치환이. 그래픽 카드 계속 돌리게 되면은 네. 이게 데이터 센터 그 컴퓨터 어쨌든 꺼지면 안 되잖아요. 네. 꺼지면 안 되니까 계속 열이 발생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러면은 뭐 네이버나 뭐 쪽 그 더존비존 이런 네. 데다가 한번 얘기를 해보시면. 그래야겠네요. 네, 전화 안 받을지도 몰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라는 오늘 뭐 약간 유하게 갔습니다만, 예. 일단은 뭐 포인트 짚어주시죠. 포인트는 뭐 결국 이겁니다. 지금 코스닥이 3월 10일 전후에서 횡보가 있었던 것처럼 코스피도 그런 양상이 좀 들어가는 모습이 있다. 뭐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어저께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 우리나라 시장이 끝나고 나서 뭐 이유를 찾아봤는데 제가 볼 때 딱히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아시아 시장 끝이 나고 그다음에 글로벌 시장 MSCI 글로벌 지수 개장하는 거 좀 체크를 해보니까 뭐 코로나 얘기 다시 나오고 중국 긴축 우려가 좀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 그러면서 아시아 증시가 좀 안 좋았었는데 일단은 코로나는 잘 아시다시피 뭐 팬데믹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나와 있는 기존의 백신 같은 경우에 이게 또 변이가 너무 계속 발생이 되다 보니까 이게 또 무용지물 될 수 있다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 제약상 문제뿐만 아니라 백신 우려감 이런 부분들이 다시 조금은 그러니까 작년과 같이 어떤 급락이 아니라 시장 상승으로 가야 되는데 이걸 좀 발목을 잡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저께 장 초반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분위기가 괜찮았었거든요. 근데 아침 시장에서 오후로 넘어가게 되면서 시장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제가 좀 많이 바뀌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중국 얘기라든지 뭐 코로나 이런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중국 쪽 같은 경우는 긴축 우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금융 쪽이나 이제 부동산 쪽에서 지금 긴축 정책을 좀 그 진행을 할 것이라는 그런 얘기들이 중국 정부에서 조금씩 흘러나오다 보니까 네. 이런 부분들이 좀 발목을 잡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중국의 기업들에서 7개 기업에 대해 또 블랙리스트 이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또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이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추세적으로 뭐 시장 하락으로 이끌 요인들은 아니지만은 제가 볼 때는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추가 상승이 나와야 될 시점에서 어떤 좀 더 이끌어줄 만한 호재가 안 나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발목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고요. 그래서 이런 연휴 때문인지 모르겠지만은 지난주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반대로 외국인이 또 IT 중심으로 매도가 이틀 연속 좀 전환이 되다 보니까 지금 또 시장에도 상세가 좀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는 3,200포인트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3,150포인트가 조금 저항이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일단 일시적으로 어쨌든 뭐 지난주 추세적 상승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지만은 기술적 반등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염두에 두자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뭐 여기서 기술적 반등의 어떤 끝자락이라고 하고 일단 월선을 살짝 이탈하는 뭐 이것도 기술적 조정, 그러니까 추세적인 하락이 아닌 뭐 기술적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좀 염두에 두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 주제는 전고점 부담인데 일단은 전고점 그 부담으로 인해 가지고 일단은 코스피, 그러니까 지수 중심의 대형주 같은 것들, 그러니까 지수가 조금 그 정치를 보이게 되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은 최근에 시장을 이끌었던 뭐 철강이라든지 해운이라든지 화학이라든지 건설, IT, 자동차 이쪽에 대해서 어쨌든 뭐 지수와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 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조정을 이용한 매수보다는 한 일주일 정도는 좀 관망을 해서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시장 전략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바이오 쪽은 좀 어떨 네.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뭐랄까 바이오와 이제 인덱스 주가 지수의 네. 상관이 조금 이렇게 역으로 좀 움직이는 경향이 네네.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건 아무래도 코로나라고 하는 변수들이 반복적이지만 네. 지겹도록 듣는 코로나. 어제 이제 정부가 신속 진단 키트, 네. 자가 진단 키트, 내지는 또 오세훈 서울시장이 또 얘기한 바 좀 생활 독특한 방역모니터. 예,
독특한 방식이긴 한데 전혀 뭐 황망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뭐 백신을 맞은 사람들의 일단 그 뭐 버블 트래블처럼 네. 검증이 이렇게 백신이 됐다 내지는 하면 이렇게 어떤 허가를 이렇게 한시적으로 네네. 해주는 무조건 다 방역만 지금 한다고 네. 하는 건 굉장히 지치잖아요. 그쵸. 지칠 수밖에 없는 일부 유럽 상황이죠. 국가들 네. 보면은 그렇게 하는 국가들이 있더라고요. 백신을 맞으면은 네. 마스크를 벗든지 뭐 벗으라고까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좀 풀어주는 네. 규제에 그런 그러니까 선택적인 방역 네. 이게 결국 그래서 백신 문제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겠죠. 예. 그 아마 예전에 앵커님도 기억을 하실 건데 제가 모더나 이 임상 자료를 가져 나가지고 모더나밖에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화이자하고 모더나 그리고 여기서 좀 더 나가 보자면은 독감 백신의 어떤 그 위험이라 될까요? 이런 그 신뢰성 이런 신뢰도가 있는 기업이 뭐 산오피라든지 GSK 요 정도까지만 일단은 괜찮다고 좀 말씀드렸었는데 결국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문제가 결국은 발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국내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확진자가 감염되는 사례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백신에 대한 문제를 일단 해결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얘기를 하면 또 논란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어쨌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는데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마스크 이게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마스크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비말 감염을 막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는 거거든요. 네. 근데 예전에 초기 때는 이게 너무나 치사율이 강하다 보니까 전염력보다는 치사율이 높다 보니까 비말 감염을 막기 위해서 마스크를 썼었는데 이거는 효과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마스크 전염력이 치사율은 떨어졌지만은 전염력은 되게 높아진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염력이 높아졌다라는 것은 비말 감염뿐만 아니라 공기중 감염 같은 경우도 발생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내에서 마스크 쓰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어쨌든 마스크를 벗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최대한의 어떤 그러니까 공기중 감염이 100% 막아지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어떤 조치를 하자는 그 차원에서 마스크를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찌 보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돌기 부분에 있는 S1, S2 효소 이 부분에서 만약에 이전에도 말씀했지만 돌기 부분에 있는 S2 효소에서 만약에 변이가 발생했다라면은 지금 모더나뿐만 아니라 나와 있는 백신 다 무용심물이에요. 근데 너무나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부분이 S2 효소가 아닌 S1 효소 쪽에서 변이가 발생이 되게 되면서 그래도 그 백신이 먹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S1의 어떤 변이가 또 수백 차례, 수만 차례 이렇게 발생이 되다 보니까 또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금 그런 이유가 좀 발생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부분은 제가 좀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네. 이 백신 이슈로 인해 가지고 최근에 뭐 진단키트 관심도 올라오고 그다음에 다시 예, 그래서 제가 좀 다시 또 관심을 가지는 게 어떤 종목이면 엔투텍. 엔투텍, 예. 엔투텍 같은 경우는 예전에 한번 이 시간 중에서 좀 한번 쑥 소개를 지나갔는데 엔투텍. 아, 그래요? 네. 그 소개를 한번 해드렸는데 이게 모더나 창립 멤버를 사내 이사로 데려와가지고 한번 부각했던 종목인데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조금 바닥에서 꿈틀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뭐 백신 관련 종목이란지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또 순환매가 이미 순환매가 발생되고 있다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오케이. 좀 새로운 기업들 자꾸 찾아주시는 게 좋네요. 예. 네. 자, 일단 이렇게 준비하다 첫 번째 들어봤고요. 이제 그럼 잠시 또 여러분들의 관심 리스트는 무엇인지 관심 종목 상위 그리고 또 레포트 나온 거 있는 거 정리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재은 아나운서입니다. 다시 이제 개장 준비 들어가겠습니다. 이 권재은 아나운서가 저 코너 맡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긴장이 되는지 쪼가 자꾸 나와요. 계속해서. 네. 전 뉴스데스크 본 줄 알았네요. 계속해서 우리도 갑시다. 네. 자, 두 번째 이렇게 준비하라로 가보죠. 네. 어떤 거 볼까요? 그래서 일단 시장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부분이 호가는 지금 플러스로 또 들어와요. 네네. 네. 긍정적인 부분이 어쨌든 상승 종목수 위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대형주 중심의 어떤 종목들 같은 경우는 상승이 좀 있었기 때문에 좀 차익 시장상 하락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여기서 하락이 시장 전반적인 어떤 분위기를 차갑게 만들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종목별 등락 현황을 봤을 때 상승 종목수 우위를 보이다 보니까 일단 종목들 심리는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다라는 게 좀 전반적으로 다행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이미 얘기를 꺼냈지만은 바이오 쪽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일단 최근에 시젠이 뭐 20% 넘게 좀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네. 무상증자 얘기가 네네. 나왔고 좀. 무상증자 얘기 나오고 있고 그리고 뭐 진단키트 이슈 뭐 코로나 확진자 또 뭐 증가를 하다 신속 보니까 진단 키트 네. 내지는 뭐 자가 진단 키트 네. 뭐 이런 형태들이 도출이 되니까 키트 그래서 업체들 그런 같이.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진단키트 좀 강세고요. 그러니까 개별 기업들과 개별 이슈들은 뭐 나름의 시장과 별개로 이제 움직이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죠? 저기 네네. 써놓으셨네요. 개별 종목 대응. 네.
저거죠, 뭐. 압축 필요. 원론적인 얘기죠. 네, 그렇죠. 뭐.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지금 뭐 개별 종목을 공격적으로 확대해서 매수를 하긴 좀 부담스럽죠. 아무래도 네. 부담스러운 상황이고 전반적으로 지금 어쨌든 시장에 대해서 대형주 전반적으로 좀 약세를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추후에 지금 세 번째 자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IT, 자동차, 화학, 건설 이런 업종들이 계속 지금 주춤한다고 해서 앞으로 이렇게 주춤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현금을 좀 확보하자는 그런 관점에서 일단은 개별 종목 들어가시되 이 종목에 대해서 너무 비중을 확대하지 말고 추후에 어떤 기회 비용에 대한 부분들을 대비를 하자 그런 말씀에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단 키트는 아무래도 이제 10시경 발표되는 네네. 코로나 국내 확진자 수 등락에 따라 조금 영향을 받잖아요. 네네. 최근에 보면은 이제 600명대, 700명대까지 이렇게 네네. 나왔는데 오늘은 예상 집계 물론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참고용으로 한 500명대, 540명대로 좀 낮아질 것 같긴 했습니다.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네. 540명대 정도. 네. 좀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정부에서 거리두기 수위를 완화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 자체도 어찌 보면은 이 진단 키트라든지 뭐 백신 관련된 이 바이오 종목들의 어떤 투심에 영향을 줄 만한 요인들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제 네. 그제는 이틀 상간에 좀 이렇게 반응을 하고 주가가 네네. 움직였는데 오늘까지 가기에는 조금 그렇다. 이 재료의 신선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죠. 좀 신선함 떨어지죠. 없죠. 네. 오늘은 그냥 가장 시장의 화두가 되는 중심 이슈는 일본의 그 오염수 방출입니다. 네. 이게 어떻게 파장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당연한 얘기겠습니다만 해양 방류를 하게 되면 후쿠시마 삼중수소, 네. 유전자 변형, 생식 기능 저하 우려. 이게 출산율도 떨어지는데 뭐 어쩌자는 거예요. 뭐 전 세계적으로 인구 다 감소하는데. 예. 그죠. 지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그런 부분도 있고 이거는 55분, 좀 한 더 5분 남았죠. 네, 자, 그러면은 네. 요건 빼고 정태근 팀장의 장점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기업 먼저 볼까요, 그냥? 아 기업이요? 네. 아니면 계산하고 볼까요? 지금 기업 하죠 뭐. 그럴까요? 네. 그래서 오늘 그 어찌 보면 아까 오히려 개별 기업들을 잘 보시니까. 저 베타 아까 얘기했었는데 그래서 개별 기업을 말친척히 말들이 개별 기업을 준비를 했는데 네. YJM 게임즈라는 종목을 게임즈.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 최근에 대부 시스터즈가 쿠키런 킹덤이라는 종목이 흥행을 하게 되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승이 좀 나왔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와 연장선상을 봤을 때 그 2월달에 YJM 게임즈 같은 경우는 소울워커 아카데미아라는 이 게임이 구글 플레이에서 1위를 기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상한가 이틀 연속 급등이 나왔던 그런 흐름들도 좀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 그 흐름 이후에 좀 기간 조정을 좀 거치고 최근에 다시 21선 회복시키고 5일선 추세를 좀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이 종목은 잘 아시겠지만은 한빛소프트와 연관지어서 보면 메타버스 관련주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메타버스 시장 계속 커질 거란 부분들은 잘 알고 계실 거라 좀 생각이 드는데, 이 회사가 지금 국내 VR 게임사인 원이멀스와 VR 게임을 개발을 했고, 그리고 VR 게임 관련된 플랫폼을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메타버스와 좀 연관성을 시장에서 좀 연결짓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관련 정보도 분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VR 게임 같은 경우에 지금 전 세계 10개국에 200개가 넘는 스테이션에 현재 서비스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종목은 뭐 그 소위 말하는 이제 시총 부분에서 너무나 좀 작은 종목이긴 한데, 앞으로 뭐 국내 쪽뿐만 아니라 해외 쪽까지 부각이 되게 되면은 조금 그래도 뭐 시총이 좀 커지지 않을까, 뭐 그런 부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 게임사, 중국하고 미국 게임사를 통해 가지고 어떤 합작법인을 만들어 가지고요. VR 서비스 넷비오스라는 회사를 만들었는데, 이 회사를 통해 가지고 VR 게임 컨텐츠 서비스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는 아시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예전에 그 싸이월드 미니미가 2D였다라면은 요거는 그 미니미 3D,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AR인지 VR 쪽 같은 종목들이 계속해서 많이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알파로 이제 AI 관련 종목들 이렇게 좀 보시면은 아마 메타버스 관련해 가지고 계속 뭐 종목 압축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차트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기술적인 부분. 네. 차트 부분 보자면은 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최근에 상한가예요. 2월달에 구글 플레이 이슈가 나온 이후에 좀 조정을 보이다가 최근에 와서 지금 21선을 회복을 시키고, 단기 평선이죠. 회복시키고 지금 5일선을 타고 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그렇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 테이펙스라는 종목이 있는데, 테이펙스요. 네, 테이펙스 흐름을 어디 부분을 좀 보려면은 이 종목이 지금 21선을 회복시키고 5일선을 타고 가다가
그러니까 21선에 접근하지 않는 5일선 위에서 흐름을 계속 보이다 변동성 커지는 구간이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YJM 게임즈 같은 경우도 테이펙스 지금 3월 15일 이후 흐름을 보게 되면 테이펙스가 지금 딱 그런 흐름이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일선 추세만 유지가 되게 된다라면은 아마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이 한 번 정도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차트였던 유사성을 봤을 때 좀 전에 말씀드린 테이펙스 이 종목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그 종목의 차트를 좀 참고를 하시라는 부분도 말씀을 드리면서 가격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테이펙스하고 YJM 게임즈하고 같은 연관성 기업은 아니잖아요. 네. 그죠? 그냥 그러니까 기술적인 기술적인 연관성, 차트 유사성. 주가의 흐름만 네. 놓고 본 비교를 해주신 네. 거고. 차트 유사성이라고 좀 보시면 될 네. 것 같습니다. YJM 게임즈의 내용 요약인데 네네. 저거는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가격 전략은 매수가는 2,420원, 목표가는 2,800원, 손절가는 2,300원 이렇게 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가벼운 개별주들 많이 또 잘 찾아주셔서 기업 먼저 들어봤습니다. 자, 개장이 임박했습니다. 또 개장 문 연 다음에 시장 들여다보도록 하죠.